자, 이달 들어서 KBS 이사진 2명이 해임이 됐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공영방송 개편에 속도를 내기 시작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는데 KBS와 MBC의 지배구조 개편이 총선을 앞두고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죠. 지상파 방송이 어떻게 바뀔지 연결되는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언제 어떻게 바뀌는지 지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정치부 김하림 기자와 함께 알아보죠. 자, 김 기자, KBS 이사 두 사람이 해임된 내용부터 먼저 정리를 해볼까요? 네, 그래픽 화면 먼저 보실까요? 예, 보고 있어요. 네, 예. 짜장면 좋아하십니까? 예, 매일 먹고 싶은 음식이죠. 네, 여기 짜장면 430그릇이 아마 눈에 띄실 텐데요. 예, 430그릇을 먹었다는 얘기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남영진 KBS 이사장이 해임이 된 이유 중에 하나가 네. 과도한 법인카드 사용입니다. 네. 그러니까 중식집에서 한 번에 100만 원에서 300만 원씩을 썼는데 그 금액이 짜장면 한 그릇, 그러니까 평균 가격 7,000원으로 계산해봤더니 430그릇 가격이 나왔습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과도한 법인카드 사용과 경영관리 부실을 이유로 어제 해임이 됐고요. 네. 그리고 그 전에 12일 날 해임된 윤석열 KBS 이사의 경우에는 2020년 TV조선 재승인 점수 심의위원장을 맡았었는데 그때 점수를 조작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가 보석으로 풀려나서 지금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KBS 이사회가 11명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2명이 해임이 되면 지배구조가 바뀌게 되는 거죠? 어떻게 예. 바뀌는지 설명을 좀 해주시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이렇게 보시다시피 KBS 이사회는 총 11명으로 구성이 되는데요. 네. 원래는 야권이 7명, 그리고 여권이 4명, 이렇게 7대4 비율이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어제 남영진 이사장이 법인카드 부정사용 의혹 등으로 해임이 됐고요. 윤석열 이사가 또 점수 조작으로 해임이 됐죠. 예. 그렇게 되면서 이 자리에 서기석 전 헌법재판관이 새로 추천이 됐고 또 다른 여권 인사가 들어오게 되면 여권 대 야권이 6대5로 그 주도권이 뒤바뀌게 됩니다. 자, 이사회가 그러면 그렇게 바뀌면 어떤 내용으로 연결이 되는지 그 부분이 궁금한 거잖아요. 예, KBS 이사회가 가진 좀 역할이 좀 많은데요. 예. 볼까요? KBS 이사회 같은 경우에는 인사와 조직 같은 그런 중요한 요소들을 다 다루기 때문에 KBS의 변화가 좀 클 것으로 보입니다. 예. KBS 인사권을 쥐고 있는 사장 교체도 가능한데요. 자, 그러면 이게 지금 타임 테이블이잖아요. 언제 어떤 식으로 이제 진행이 되는지 그걸 정리해 볼까요? 네, 김효재 방통위원장 대행이 오는 23일에 그 퇴임을 앞두고 임기가 있습니다. 끝나죠? 예. 예. 그래서 그 임기 끝나기 전에 이런 이사진 해임과 교체 이런 모든 작업이 마무리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 네, 그렇게 되면 이제 어떻게 될지 여권 관계자를 좀 제가 취재를 해봤더니요. 사장 해임 안건을 1호 안건으로 올릴 가능성이 좀 높다고 봤습니다. 예. 문재인 정부 당시에는 취임 6개월 만에 KBS 이사회가 사장 해임안을 추진했는데요. 이번 정부의 경우에는 아직도 이게 좀 진행 중이죠. 그만큼 공영방송 개편이 좀 시급하다고 보고 속도를 낼 것으로 보입니다. 자, KBS로서는 지금 이제 전기료에 합산돼 있던 수신료를 분리하는 게 이제 시행이 되는 거고, 그리고 사장까지 또 바뀌게 되고 이렇게 되면 뭐 변화가 많고 노조도 반발을 할 텐데, 자, MBC도 잠깐 볼까요? MBC도 좀 변화가 있죠? 예, 그렇습니다. MBC 박문진 이사진의 경우에는 이렇게 여권 3명, 야권 6명이 원래 구조였습니다. 예. 그런데 지금 현재 권태선 이사장이 지금 청문회 진행 중이고, 그 앞에 다시 보여주시겠어요? 예. 그리고 이제 지금 김기중 위원이 그 경영관리 부실을 이유로 지금 해임이 진행될 걸로 보입니다. 예. 그럼 이 두 사람이 빠진 자리에 다시 여권 인사가 들어가게 되면 이 3대6이 5대4로 바뀔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게 이사진이 바뀌게 되면 또 KBS처럼 MBC 사장도 교체 수순으로 들어갈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